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두 번째 시간을 맡은 장승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촬영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자상거래법인데요. 전자상거래법에는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다 다루기보다는 반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반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규정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규정을 조금 한번 반복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대해서 복습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은 그랬지 하고서 한 번 더 떠올리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사례 기억나시나요? 옷을 산 사례입니다. 옷을 샀다. 내가 옷을 어디서 샀느냐가 그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옷을 만약에 내가 지하상가에서 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하상가에서 옷을 샀어요. 그때 옷을 샀을 때 그 주인 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교환 반품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경우에 집에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렇게 봤을 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어떡할까요? 이게 반품이 될까요? 두 번째, 내가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옷을 샀어요. 온라인에서 옷을 이것저것 생각하고 샀는데 집에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택배가 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경우에 반품이 가능할까요? 내 마음이 변했다. 그 이후로 반품이 될까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되죠? 네. 온라인의 경우에 샀을 때는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반품이 된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프라인에서도 반품이 자유롭게 되던데 왜 안 되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오프라인에서 내 맘대로 반품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법이 아니라 회사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내가 자라에서, 유니클로에서, 백화점에서 자유롭게 반품을 며칠 이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회사의 정책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품은 그러면은 온라인에선 법 규정 때문에 내가 반품이 가능하구나. 그 법 규정은 뭘까? 지금 띄워져 있는 이 법 규정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네, 이 법 규정입니다. 이 법 규정 근데 왜 반품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보인다. 맞아요.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이게 반품이라고 여기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청약철회라고 되어 있어요. 청약철회를 반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그럼 반품이 원칙이란 뜻이겠네. 반품이 원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또 읽어보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엔 그 기간으로 한다. 여기 법에서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는 괜찮아요. 요거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청의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즉 반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호가 뭐라고 써 있냐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온라인으로 요즘 주문을 하면 우리가 뭘 주문했다라는 거를 메일로 보내줘요. 당신이 무엇을 주문을 했습니다. 잘 주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일이 오죠. 그런 메일을 받았을 때부터 7일. 근데 그거 만약에 메일을 받은 때로부터 7일이면은 이렇게 물건이 왔을 때 고민하면 이미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써 있어요. 그 메일이 왔을 때보다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 그러면은 그 물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렇게 돼 있죠.
2호랑 3호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아, 그때 메일이 왔는데 주소가 안 적혀 있다. 뭐 주소를 바꿨다. 이러면 안 되고 3호에서는 막 이 반품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이러면은 그 방해 행위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품이 원칙인데 이 기간이 7일로 돼 있지만 하자 있는 물건 같은 걸 보내면 기간이 더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소비자는 그 위에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표시 광고 막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데 보라색 보내고 이랬다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하자 있는 물건 보내는 경우 요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 그러니까 소비자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에 반품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외 규정도 그때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반품이 되지만 요 경우에는 반품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부셨거나 이런 경우, 그러고서 반품해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포장을 뜯어보는 경우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소비자가 시착해보거나 이런 거 괜찮은데, 그런 거 괜찮은데, 사용 또는 일부 소비까지는 괜찮아요. 사용 또는 일부 소비가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재화 등의 경우는 현저히 감소한 경우여야 돼. 현저히.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것도 재판매 불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돼. 시간이 지나서 재판매가 불가한데 그것도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냥 재판매 불가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복제가 가능한, 내가 뭐 만화책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런 거. 복제가 가능하니까 포장만 뜯어도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서비스, 용역, 서비스죠. 서비스 받아놓고 청약철에 한다 그러면 뭐 그분이 와서 나한테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다시 뭐 마사지를 받았다고 하면 마사지 돌려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용역 청약철에 안 되고 받았으면 디지털 콘센트는 그것도 안 된다. 하지만 그게 나눠져 있으면 된다. 가분적이면. 그리고 그 밖의 거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걸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밖의 거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뭐냐? 그거는 대통령령이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제21조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우리가 주문 제작이라고 부르는 게 이 시행령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한번 시행령 읽어볼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공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죠? 이게 주문 제작의 경우 반품하면 사업자한테 너무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네, 이게 주문 제작이고 또 반품하시면은 안 돼요. 요런 거를 별도로 그 사실을 계약할 때 고지를 하고 사전에 고지해라 이렇게 됐죠. 고지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서면을 전자문서 포함한다도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로도 동의를 서면으로 먼저 받아라. 이러면은 청약철회가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법 규정인데 오늘 이 주문 제작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제가 강의를 좀 해보니까 주문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오늘은 깊이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례로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이 사례는 어디에서 나오는 사례냐라는 거를 저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사례 중에 많은 부분이 한국소비자원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사례예요. 근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조금만 알아두면 그 사례를 이해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도 한국소비자원에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또 소비자들이 또 항의해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죠, 사건들이.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 절차는 약간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 쪽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되고, 일부 경우에 뭐 집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이렇게 조금 저희 쪽으로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별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피해 구제를 먼저 하게 됩니다. 피해 구제를 하면은 양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좀 어떻게 합의가 되겠는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지를 저희가 찾아봐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합의공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하게 돼요. 그런데 합의가 잘 되지 않죠. 그러면은 비로소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정 요청을 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다룰 만한 사건이다 하면은 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들이 와요. 조정위원님들이라는 것은 그 내부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위원, 사업자위원, 법조계위원 이렇게 또 전문 영역들에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회의를 하게 돼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쪽 편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양쪽의 좀 입장을 고려해서 중간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이거 소비자 쪽에 많이 치우친 거 아니야? 라고 사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이렇게 중간의 입장에서 좀 사업자의 입장도 생각하고 소비자의 입장도 생각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좀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조정결정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조정결정서의 내용에 담긴 것들이 제가 이제 소개할 그 사례들이에요. 근데 그 조정결정서는 양 당사자한테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 소비자와 사업자들한테 보내드리게 되면 일정한 기간을 줘요. 한 2주 정도의 약 2주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그럼 열심히 고민을 해요. 이걸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 만약에 양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지는 그 약 2주간의 기간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이거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행도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저 이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면은 그냥 없던 절차가 돼요. 그냥 없는 절차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결정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시 주문 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주문 제작의 개념. 그냥 제가 주문 제작이라고 고지하면 주문 제작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문 제작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제 신청인은 소비자죠. 피신청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그 명화, 모네라든지 드가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런 그 작가들의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화의 그림의 종류를 골라요. 그리고 크기도 고를 수 있고 또 액자의 재질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 액자 2개를 주문하고 108,600원을 지급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명화를 소장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또 인터넷으로 좀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사이즈랑 프레임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피신청인한테 저 이거 반품하겠습니다. 청약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이걸 거절했어요. 신청인은 돈을 돌려주세요. 대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이거 주문 제작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적법한 청약철회, 반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유인 즉슨 주문 제작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주문 제작이 아니라고요? 왜 그렇죠? 피신청인이 규격화해서 제시한 작품의 종류, 크기, 액자 요거에서 저희가 선택했잖아요.
이렇게 그게 작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크기도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고 액자도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그렇게 클릭해서 구매를 한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조합을 하면서 좀 나한테 맞는 약간 커스터마이징화 되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자가 그렇게 옵션을 제시해서 고르는 정도만으로는 이것은 주문 제작이다 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주문 제작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서면 동의가 없었다. 아까 서면 동의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동의 없었다. 그래서 이게 청약 철회가 된다. 청약 철회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 사례도 주문 제작의 개념에 대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1회 홈페이지에서 주로 이제 이런 1회 홈페이지에서 이건 네이버예요. 네이버 이런 데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이번에는 팔찌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11만 7천 원을 줬어요. 이때 살 때 사이즈를 골랐어요. 스몰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 중에서 선택하고 줄 길이도 16cm에서 21cm 중에서 선택해서 17cm짜리를 골랐네요. 그렇게 해서 샀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판매자가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21조, 아마 시행령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21조에 의거 주문 제작 상품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도 써놨죠. 판매자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고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서면 동의받은 경우. 이거는 아까 21조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적시해주면서 이거를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결제 과정 중에서는 뭐 동의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신청인이 역시나 받았는데 팔찌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금 환급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피신청인들이 이제 1, 2, 2명이니까 피신청인들이 이거 주문 제작이니까 대금 환급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경우에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이것은 적법한 청약 철회다. 주문 제작 아니다. 주문 제작 아니라서 괜찮다. 주문 제작이 아니다. 이거는 주문 제작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냐면 그 당사자한테 딱 맞게, 당사자가 딱 완전히 그 당사자한테 맞게 뭐 이니셜을 뭐 넣는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맞춤 양복, 그 사람한테 완전히 맞는, 그 사람 아니면 쓸 수 없는 요 정도의 주문 제작이 아니면은 주문 제작이라고 거의 보지 않습니다. 뭐 케이크에 뭐 레터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누구야 사랑해, 뭐 영원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딱 그 사람을 위해서만 쓴다든지 이런 것들 특정한 요구에 대해서 별도로 주문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주문 제작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 경우에. 그리고 만약 주문 제작이라고 하더라도 서면 동의 안 된다. 없었다. 그래서 적법한 청약 철회다. 청약 철회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문 제작의 개념에 대해서 본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주문 제작이라고 고지를 하면 이게 그냥 주문 제작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문 제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다시 조문이 나왔죠. 조문에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주문 제작에 대해서 청약 철회, 반품 인정하는 경우 통신 판매액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통신 판매업자에게,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떤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분쟁조정위원회 이쪽 사례가 아니고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피시민 이렇게 나와요. 피시민이 어디냐면 카카오 메이커스예요. 여러분들 카카오 메이커스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을 해봤다면 요 말이 그 결제 프로세스나 어떤 공지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C미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공동 주문형 사이버몰 서비스를 개시함.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주문형 사이버몰 서비스가 우리가 이용한 카카오 메이커스 그거죠. 거기 보면은 판매 가격 나오고 최소 주문량, 요즘은 거의 1일 정도더라고. 하나만 주문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명만 주문해도. 최소 주문량 등 상품 정보를 게시하고 한 일정 기간, 보통 한 1, 2주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요. 그 기간이 끝난 후 주문량이 최소 주문량 이상이면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을 하고, 최소 주문량이 안 되면은 이제 돈을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고지를 했느냐. 공동 주문 특성상 주문 후 제작 대기 상태에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주문 제작 상품으로 주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마감 날에는 그마저도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2시간 전부터는 주문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받으면 환불, 교환, 반품 안 돼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주문 제작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고지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그거는 청약 철회가 되는데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청약 철회가 이건 결론적으로 되는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이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다. 그리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거다. 그런 고지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고지를 이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약 철회 방해한 거다. 그래서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 250만 원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그 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작이 대기 중인 경우에도 취소 또는 환불 불가 이렇게 고지를 했는데, 여기가 이거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 제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네가 제작을 대기 중인 경우는 실제 제작을 시작한 거니까 아니니까 소비자가 그 단계에서 주문 상품을 취소 또는 환불 요청하더라도 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고지가 주문 제작 상품으로 주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마감 날은 2시간 전부터 네가 주문 취소 불가라고 했지. 그런데 주문 마감 시간 기준으로 최소 주문 수량이 안 되면 그때는 다 돈 돌려줬었잖아. 그걸 보니까 주문 마감 전에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가 어렵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수령한 이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주문 취소 및 교환 반품 불가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재화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아니면 그 소비자한테 그 개별적으로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이 아닌 이상 그거는 취소 교환 반품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비자한테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주문 제작 상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한테 맞춤이 아닌 이상, 그런 상품이 아닌 이상 이거는 그냥 반품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고 보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피해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반품만 된다고 해서 반품 자체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지 않는구나. 그걸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고 보는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 청약철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3항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소비자는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엔 청약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2항에도 불구하고, 2항이 뭐였냐? 2항이 아까 말씀드린 청약 철회 예외 규정이죠. 그걸 적용을 해보면 소비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시되거나 훼손돼도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으면 청약철회된다.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도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면 청약철회된다.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뭘 대입할 수 있죠? 주문 제작의 경우에도 그리고 네가 그 고지를 성실히 하고 다 이행됐다고 하더라도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이건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다. 반품된다.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자 있는 물건 보내놓고 내가 표시 광고한 내용과 다른 물건을 보내놓고 이거 주문 제작이니까 반품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팔찌를 샀어요. 그래서 13만 9천 원을 줬습니다. 21cm짜리였고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각인비 10,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판매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 무게가 110g이다. 그리고 21cm 기준 30돈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각인은 18750. 이거는 18K라는 상품임을 인증하는 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각인인 것 같아요. 신청인이 팔찌를 받았는데 이게 내가 21cm를 시켰는데 그러면은 무게가 110g, 30돈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무게는 94g에 센치가 24cm인 거예요. 이거는 표시 광고 내용이랑 또 다르고 내가 주문한 내용이랑 또 다르죠. 계약 내용과 다르죠. 신청이 당연히 이의적이겠죠. 이거 내가 주문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피신청인이 받고 하는 얘기가 이거 주문 제작이에요. 대금 못 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경우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거 청약 처리된다. 아까 저희가 봤죠. 이거 주문 제작이기 이전에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 내용과 다른 거 보내놓고 주문 제작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이. 그래서 무게가 110g이 아니고 내가 그리고 21cm 시켰는데 다른 거 보냈잖아요.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고 계약 내용과 다르니까 이 항이랑 상관없이 네가 뭐 주문 제작이든 뭐든 간에 이건 청약 처리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문 제작인지 한번 살펴보더라도 아까 그 각인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서 쓴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18K임을 나타내는 그런 흔한 각인이야. 피신청인에 의해서 그리고 정해진 각인이야. 그래서 주문 제작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청약 처리된다. 반품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례. 마지막은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해라. 그리고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이제 그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예요. 네이버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죽 자켓을 샀어요. 그리고 20만 원을 줬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역시나 또 주문 생산 제품이라 환불 불가능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받았죠. 이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약 처리했더니 피신청인이 주문 제작이에요. 반품 안 됩니다. 이렇게 했죠. 신청인은 돈 달라고 하고 피신청인은 주문 제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는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예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니고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적법한 청약 처리다. 이렇게 봤어요. 일단은 왜 그랬냐? 아까 주문 제작 개념 말씀드렸죠. 무조건 주문 제작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 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 주문 제작으로 좀 보기 어려웠어요. 그 사람한테 딱 맞춤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 제작으로 보기 어렵다. 일단 근데 만약에 그리고 주문 제작으로 보더라도 이걸 고지했느냐. 그리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었냐. 그랬는데 아까 본 제품은 주문 생산 제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 요거를 공지한 것만으로 동의를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주문 제작 상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는 동의를 안 받았어. 그냥 공지를 한 거, 그 공지를 보고 계약을 한 거 그 자체만으로는 그걸 동의라고 볼 수는 없지. 예를 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체크박스를 하고 동의를 누르는 게 필요하다. 팝업을 띄우면 더 좋겠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체크하고 동의를 누르는, 그렇게 해서 팝업을 띄우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지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 제작의 서면 동의는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주문 제작. 이제는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개념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좀 원칙적으로는 반품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끝에 강의였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